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게 정말 신기하고 또 다행스럽기도 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브로드컬리의 조태계라고 하고요. 오늘 라이프타임 워크 시리즈 발행과 과정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편집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발행한 라이프타임 워크 시리즈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중심이 될 것 같고요. 이 발행 과정에서 또 즐거웠던 점과 어려웠던 점을 공유를 해서 또 다른 분들께서 또 비슷한 프로젝트를 계획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짧게나마 참고하실 수 있는 소감 공유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브로드컬리 편집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책 읽어보신 분들이 많진 않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굉장히 작은 편집부이고 불과 6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는 브로드컬리 시리즈가 5종이 있고요. 또 라이프타임 워크 시리즈가 2종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브로드컬리 시리즈를 2016년도에 창간을 했는데 총 5종이 나왔고요. 먼저 저희 시리즈는 자영업 공간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잡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영업 공간이라고 하면은 다시 말하면 가게이죠. 저희가 가게를 좋아해 가지고 가게를 취재해서 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창간호가 2016년도에 나왔는데 그 소규모 베이커리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공간을 운영하시는지 이야기를 담아 봤었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책이 이제 서울의 3년 이하 서점들 책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 할 거고 또 운영하시는 분들도 고민인 지점일 거라고 생각해요. 책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소규모 서점 운영하시는 분들의 현장 이야기랑 생각들을 담은 책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나온 책이 역시 서점인데요. 서울의 3년 이하 서점들 솔직히 책이 정말 팔릴 거라 생각했나. 이 세 번째 책에서는 책 이외에도 커피나 술 같은 책 이외의 매출 구조를 만들어가는 서점들을 취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네 번째 책이고요. 제주의 3년 이하 이주민의 가게들 원했던 삶의 방식을 읽었는가? 육지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다가 제주로 연고 없이 이주하셔가지고 소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아 보이는 일들 있잖아요. 뭐 민박을 운영한다거나, 식당을 운영한다거나, 뭐 카페를 한다거나 이런 거 좋아 보이는 일들 이제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취재를 해보려고 했고요. 다음으로 다섯 번째, 서울의 3년 이하 퇴사자의 가게들이라는 책이 나왔고요. 조직 생활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나오셔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자영업을 선택하신 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고 어떻게 살고 계신지 취재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책이 이제 라이프타임 워크 시리즈예요. 이게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랑 함께 발행한 책이고요. 공동 발행으로 되어 있고요. 내용은 일과 삶의 충돌과 조화를 연구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 실제 다루는 내용은 자영업 공간에 대해 저희가 브로드컬리 시리즈를 통해서 다뤘다면 이번에는 자영업 분야 혹은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을 취재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의 개인의 일과 그 일을 둘러싼 삶에 대해 조명하는 책입니다. 라이프타임 워크 1호는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양운걸 가구 디자이너를 취재해서 한 권이 한 분의 인터뷰로 모두 이루어져 있어요. 140페이지 정도 되는데 해당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 내가 가까이 지인이 없다 그러면 이런 정보를 취할 채널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구 디자인에 대해서 이 어떤 일인지 들어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또 두 번째 책으로는 라이프타임 워크 2호 목공 목수라는 책이 또 나왔습니다. 45년 동안 목공일 하고 계시는 현병묵 선생님을 취재한 책이고요. 저희 편집부는 제가 발표를 하지만 6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이제 브로드컬리 편집부 세 분, 최지훈 사진작가님, 그리고 이지연 디자이너님, 소혜정 에디터님 왼쪽부터 이렇게 계시고요. 또 라이프타임 워크 편집부는 이지연 디자이너님 같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준식 포토그래퍼님, 이혜정 에디터님, 그리고 저는 공통으로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편집부원들 외에도 부컬이랑 타임이라고 저희 캐릭터도 있답니다. 특히 라이프타임 워크 시리즈와 함께하고 있는 타임이 캐릭터가 노란 배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친구인데 의미가 있어요. 프레시 라이트를 들고 이제 개인의 삶을 조명하고 또 돋보기를 통해서 가까이 들여다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네, 저는 발행과 편집 업무를 하고 있는 조퇴계라고 합니다. 저희는 창간 5년, 총 6명으로 이루어진 편집부이고 현재까지 발행 도서는 7종이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책이 7종밖에 없는데 5년 동안 뭐 먹고 살았냐 하신다면은 풀타임은 제가 한 명이 하고 있고요. 다른 편집부원들은 또 각자의 사업 분야에서 또 각자의 사업을 이뤄가고 있고 가벼운 형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달리 말하면 돈이 좀 덜 들어가는 형태의 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만들고 싶은 책을 만들면서도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프타임 워크 시리즈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로컬 브랜딩 스쿨 운영하고 계시죠. 그리고 저희는 자영업 공간을 연구하고 있었고요. 이 둘의 공통 관심사가 있었어요.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저희가 함께 협업을 시작하게 됐고, 로컬 브랜딩 스쿨의 관심사가 지역 장인의 가치를 재발굴하는 데 있었고, 이걸 하시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셨대요. 이거를 기록물로 남기고 싶은데 그 기록물의 형태가 사람들이 찾아서 읽어볼 수 있을 만한 어떤 재미를 가지고 있는 출판물, 상업 출판물로서의 형태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 무렵에 저희 브로드컬리 편집부의 관심은 저희가 원래 자영업 공간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팀이었는데 이제 공간에 대해서 계속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 각각 업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싶은 욕심이 저희도 있었습니다. 장인의 일 혹은 자영업자의 일, 어쩌면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거를 잘 모아보면 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라이프타임 워크 시리즈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발행이 되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광고물이 아닌 상품이길 바랬습니다. 저희 편집부의 가장 큰 바람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의미가 아닌 성과를 내는 프로젝트이길 바랐습니다. 이건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기록을 남겼으니까 이거 참 의미 있다 라는 선에서 마치는 게 아니고 잘 완성하는 데 목표를 두지 않았고요. 만들기까지는 첫 번째 단계일 거고 두 번째 단계로 그 만든 책을 사람들한테 잘 전달하고 또 판매하는 것까지 계획을 길게 잡아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먼저 광고물이 아닌 상품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이거는 누구나 아마 느끼실 거예요. 공짜로 받은 책은 안 읽죠. 반면에 내가 돈 주고 산 책은 오히려 잘 읽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게 물론 그 기록으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이게 어떤 광고물이 되어서는 저희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광고물이 되는 순간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거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혹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개념어 같은 거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장인이라던가 뭐 로컬 크리에이터라던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어쩌면 독자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읽어나감에 있어서 흐름이 끊기지 않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저희가 편집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표지를 디자인할 때에도 도서 자체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질문을 앞면에 내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활동하시는 장인분들을 취재한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라는 단어라 하거나 장인이라는 단어가 전면에 거의 내세워져 있지 않죠. 또 굉장히 감사한 거는 로컬 브랜딩 스쿨 관계자분들이나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이런 저희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책이 또 잘 의도한 대로 또 계획한 대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장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멋진 제품을 잘 만들고 있다, 이걸 설명하게 되기 쉽잖아요. 독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보다는 그분이 그 분야에서 어떻게 일을 시작하시게 됐고, 또 현재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고, 또 한 개인으로서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 업종이 궁금했을 때 읽어볼 만한 내용이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땐 어떡하나. 야운걸 가구 디자이너님께서 혼자 일하시거든요. 근데 혼자 일하는 거에 대해서 조직에서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궁금해 하실 텐데, 이런 의문이 들겠죠. 내 몸이 아프면 어떡하냐, 혼자 일하면. 휴가를 낼 수도 없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답변이 일반적이진 않겠죠. 이 답변해 주신 분들께서도 업종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가고 계신 분들이고, 각자의 또 생각이 날카롭게 서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질 만한 질문을 던졌을 때 또 그에 맞는 날카로운 대답이 나왔고, 그걸 잘 담아내는데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또 라이프 측면, 삶의 측면에서 가구 디자이너의 삶은 과연 어떨까? 또 목수의 삶은 과연 어떨까? 저희 의도로는 이런 그 시간 동안 쌓인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변화하는 스스로의 어떤 기술들이나 또 업을 바라보는 관점, 좀 더 성장 과정을 함께 다룸으로써 독자분들이 재미있게 읽어보실 수 있고, 또 본인의 일이랑도 비교해 보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시간의 축적에 따라 가구 디자인을 보는 관점에 변화가 있다면,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야운걸 가구 디자이너님께서 16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발전해 오셨는지 자연스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도 이제 책을 만드는 시간을 빼고는 독자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려고 계속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목표했던 게 있죠. 의미가 아닌 성과를 내는 프로젝트이고 싶다. 라이프타임 워크 책이 발표가 됐을 때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거 잘 만들어진 것 같다 라고 만족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또는 우리가 프로젝트 끝나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런 작은 편집부랑 일하면서도 되게 좋으시다 라고 저희가 말하는 것도 역시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장에서 평가받고 독자들의 선택을 받는 책으로서 완성되길 바라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현재까지 독자 그리고 서점들의 반응에 대해서 좀 나온 성과들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발행 소식을 처음으로 알렸을 때, 이건 저희 이제 편집부 계정인데요. 좋아요가 564개였다. 좋아요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공공의 영역에서 어떤 영향을 함께 받으면서 작업을 하다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엣지가 많이 무뎌지기도 하고, 또 하고 싶은 대로 못 만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잘 해보려고 노력했었고, 되게 감사하게도 저희가 기획을 발표하고 어떤 책이 나올 거라고 독자분들한테, 저희 기존 독자분들한테 알렸을 때 되게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564명 좋아요가 뭐 대단한 기록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다행이었던 시작이었습니다. 서점에서도 저희 책의 기획을 좋아해 주셨어요. 인터넷 서점 MD분들이 이제 저희 라이프타임 워크 기획을 보시고 자영업자의 한 분야에 대해서 현업에 뭐 16년, 45년 몸담고 있는 사람이 140페이지에 걸쳐서 긴 호흡으로 인터뷰를 해줬다. 독자들이 읽고 그 분야를 이해하고 또 그분이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라고 했을 때 MD분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해 주셨고, 책을 실물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안만 보고서 300부를 바로 매입을 해가셨어요. 이거는 이제 뭐 출판사의 규모에 따라서 뭐 작다 크다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새로 나온 라이프타임 워크 시리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00부씩 초도로 매입을 해주신 걸 보면서 기획이 그래도 괜찮게 잘 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그 직거래하고 있는 소규모 서점들
형편을 보면은 108개가 되는 서점에서 저희 책을 직거래로 거래를 해주셨다는 거는 서점 운영자의 입장에서도 이게 독자들한테 전해졌을 때 독자들이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을 만한 책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현재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인쇄랑 출고 현황을 이제 숫자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두 종이죠. 라이프타임 워크 1호, 2호를 만들었고 각각 2,000부씩 인쇄를 했습니다. 총 4,000부 중에 현재 저희 창고에 남아있는 비율은 전체 물량의 35% 정도만 남아있고요. 뭐 이 정도 속도로 간다면 늦어도 뭐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또 2세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감히 기대를 해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서점 입점뿐만이 아니고 지금 감사하게도 이런저런 전시들도 진행을 해볼 수 있게 됐어요. 먼저 땡스북스라는 큐레이션 서점이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해 있고 이 땡스북스라는 서점에서 저희가 또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가 뭐 광고물처럼 어떤 사업을 선전하는 그런 기록물의 형태로만 만들었다면은 아마 이런 상업 서점에서 저희 책을 가지고 전시를 기획해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 서점에서도 소개를 하고 싶은 책이 되고 또 독자들에게 알려도 그 서점에 스스로 누가 되지 않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책이 완성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서점 관계자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점에서 전시를 하면서 양운걸 가구 디자이너님의 가구를 함께 전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제주에서 활동하고 계신 양운걸 대표님의 작업이 이렇게 전국에서 소개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마련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이제 시작이죠. 이제 앞으로 또 더 좋은 기회 많이 마련해서 이런 제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이런 작업들을 소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만든 라이프타임 워크 시리즈가 이런저런 굵직한 도서전에서 또 소개가 되고 있어요. 또 서울국제도서관이랑 함께 이루어진 그 책도시 산책이라는 전시가 있었습니다. 별책부록이라는 서점에서 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또 저희 라이프타임 워크 책을 서울 용산 시내에서 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또 그 SPB20이라고 서울 퍼블리셔스 테이블 앤 북쇼 페어라는 또 우리나라에서 독립출판물 북페어로는 또 가장 큰 규모에 속하는 북페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가 또 출품을 해가지고 라이프타임 워크 시리즈를 소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즐거웠던 점 그리고 또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던 점으로는 이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아무래도 이제 공공의 영역에 속해 있는 또 기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빈틈없이 이런 서류가 이제 그 준비가 되어야 하는 그 형편이시고 그래서 저희도 그 서류를 이제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발행과 편집 업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류 작업을 하게 되면 또 편집 업무가 그만큼 늦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다만 이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나 이런 큰 공공기관에서 저희와 같은 굉장히 작은 규모의 팀과 협업을 하게 된다면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협업의 성사를 가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즐거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한 편집권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단독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아니었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브로드컬리 편집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라이프타임 워크 시리즈였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서로 의견이 달라지는 부분에서 충돌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편집부 입장에서는 편집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랑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이제 부탁드렸던 게 저희는 편집부의 편집권을 100% 보장해 주길 원한다라고 요청을 드렸었고 놀랍게도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완전한 편집권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는 아마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본인께서 하고자 하는 일 혹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스스로 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 브로드컬리 편집부를 그 한 배에 태웠을 때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어 가겠다라는 판단을 신중하게 사전에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타임 워크 시리즈 지금 두 종의 책이 완성이 됐죠. 근데 지금 제가 가장 신나게 생각하고 또 즐겁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책이 두 종이 완성됐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가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이 시작이라는 점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라이프타임 워크 시리즈가 다룰 수 있는 이야기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독자분들은 다른 분들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궁금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런 책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 많을 것 같고 또 이 책들을 또 토대 삼아서 또 다른 이런 장인의 일 혹은 자영업자의 일에 대해서 또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첫 발을 내딜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일인 것 같고 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책으로 또 좋은 이야기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브로드컬리의 조태계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